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탄핵 정부 경제 재건을 위한 경기도지사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2%대의 저성장 고착화, 불평등의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 예산안을 수정해서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제출했고 다음 해에는 28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되던 2009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습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침에 기자실 내려오기 전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는, 장중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두 번의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외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어서 우리 경제를 지탱시키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회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부동산,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정상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입니다. 우선 재정, 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고집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전면 바꾸는 재정과 금융의 대반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세 가지 RED입니다.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제가 R리드라고 한 것은 래피드하게, 또 이너프하게, 그리고 디사이시브하게 하는 신속, 충분, 과감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 헬스 혁신, 우주 항공 산업과 양자 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에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 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단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빠른 시간 내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0.8%입니다. 30조 원은 내년 GDP 2,646조 원 대비 1.1%의 규모입니다. 최소 규모인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무르게 됩니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대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정은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확대, 소비 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 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통화 정책도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부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합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저리를 융자해주는 정책 금융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현행 30조 한도를 코로나 위기 때 40조 원 수준으로 확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통화 확대 정책은 확대 재정의 선행이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함께 가는 폴리스 믹스가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정책이 함께 가는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정책 등도 완전히 역주행해서 정주행을 갈 수 있도록 고쳐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